만약에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로 매매를 할 때 너무 흔들려서 헷갈린다, 또는 볼린저 밴드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확실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엔벨로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를 차트에 적용해보세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장 안에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만큼이나 중요한 엔벨로프 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엔벨로프는 볼린저 밴드와 비슷한 거 아니냐, 둘 다 밴드형 지표인데 굳이 엔벨로프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엔벨로프가 생각보다 매우 실용적인 지표인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엔벨로프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엔벨로프는 쉽게 말하면 가격의 울타리입니다. 가격이 이 울타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벗어났을 때 결국엔 다시 울타리 안으로 되돌아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똑같이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밴드가 벌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 밴드 폭도 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밴드도 급격하게 따라가면서, 즉 시장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지표입니다. 반면에 이 엔벨로프는 훨씬 단순해요. 이 중심선에서 일정 퍼센트만큼 위아래로 띄운 선입니다. 예를 들면 중심선이 14일 이동평균선이면 퍼센트 폭이 5%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선이 10,000원이라면 상단선은 1,500원, 이 하단선은 9,500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즉 시장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엔벨로프의 폭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볼린저 밴드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엔벨로프가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 지표는 아주 단순한 철학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가격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밴드 위로 벗어나면 그건 일시적인 과열로 보고 결국엔 다시 내려오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하단 밴드를 벗어나면 그건 과매도 구간으로 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엔벨로프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매매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볼린저 밴드와 비슷하게 상단선을 터치했을 때 매도,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엔벨로프의 매력은 밴드 복귀 구간, 바로 되돌림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여기서 매도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밴드 안으로 되돌아올 때, 다시 밴드 안으로 되돌아와서 상단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이때가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즉 엔벨로프는 단순히 닿았을 때 진입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가 타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쭉 밀리더라도 다시 밴드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이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즉 엔벨로프는 닿았을 때가 아니라 돌아올 때 진입이에요. 이게 볼린저 밴드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에서도 하단 밴드 아래로 가격이 쭉 밀렸다가 밴드가 안으로 들어올 때 매수에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밴드가 상단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밴드 안으로 내려오는 시점에서 이 자리가 매도 타점입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엔벨로프는 되돌림 패턴 매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엔벨로프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볼린저 밴드처럼 복잡한 계산이나 밴드폭 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밴드폭이 자꾸 바뀌고 이게 지금 과열인지 그냥 추세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에 도달을 해서 매도에 진입을 했더니 상단선이 이렇게 위로 벌어지면서 라인을 타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면에 엔벨로프는
이렇게 일정한 울타리를 유지하면서 가격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가 매매 타점이 되기 때문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관망하면서 지켜보다가 다시 엔벨로프 안으로 돌아왔을 때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엔벨로프를 어떤 종목이나 어떤 구간에서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엔벨로프는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엔벨로프는 이렇게 횡보하거나 박스권에서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봉의 경우에는 너무 짧은 분봉보다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또는 1봉 정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분봉이 너무 짧으면 신호가 너무 많고 너무 길면 타점이 너무 느리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벨로프는 결국 가격의 평균 복귀 본능을 시각화한 지표예요. 볼린저 밴드처럼 민감하게 따라다니지 않고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등락할 때는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지금은 과열 구간이구나,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구나 이렇게 침착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로 매매를 할 때 너무 흔들려서 헷갈린다, 또는 볼린저 밴드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확실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엔벨로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를 차트에 적용해 보세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장 안에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그널 파인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